네, 약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 약대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 약대는 이제 국내 약학 과정에 비해서 짧은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약대는 6년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영국 약학, 그러니까 파머시 과정은 학부가 3년 그리고 석사가 1년 과정으로 총 4년 과정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약사 과정을 학위로 취득을 하게 되면 4년 과정 안에 석사 학위까지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위를 취득을 하고 나면 영국 비자법에 따라 그레듀에이트 루트라고 해서 2년 동안 영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구직을 하거나 영국 약사 시험을 보고 약사로서 취업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을 하고 나면 한국에서 바로 약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국 약사 면허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국에서 약사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약사고시를 보시고 한국에서 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한국 약사로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으로 약대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국내 약학대학교만큼 지원 요건이 좀 입학 요건이 높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약대를 좀 뭐 의대나 수의대처럼 좀 입학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전공 중에 하나인데 영국 약대는 영국의 의대나 뭐 치대, 수의대만큼의 입학 요건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파운데이션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진학을 하셔야 되는 약대 파운데이션 과정도 아주 상위권의 성적이 아닌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약대 파운데이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영국 약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국 약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영국 약학 학위를 취득을 하셔야 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영국은 좀 그러니까 약대에 전공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학 과정 안에 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 뭐 약을 제조를 하거나 뭐 양리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한 번에 6년 동안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영국은 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선택을 할 때는 엠팜이라고 하는 학석사가 통합이 되어 있는 약학 학위를 취득을 하셔야 되고 나는 이 약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연구실이라든지 뭐 약을 좀 제약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 파마콜로지 같은 약리학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영국에서 약사가 되고 약사고시를 보려고 한다면 엠팜 과정을 반드시 학위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학사 3년, 석사 1년에 그 영국 약사 협회에서 인증한 대학교에서 엠팜 학위를 취득을 하고 나면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1년간의 실습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총 약사고시를 보기 전에는 이제 학석사 4년 그리고 1년 실습해서 총 최소 5년의 이제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1년간의 실습까지 마치고 나면 영국에서 약사 자격 시험을 응시를 하시게 되고 약사 자격 시험에 패스를 하시고 나면 영국의 정식 약사로 등록이 되어서 약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약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약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어떤 약대를 선호를 하시냐, 어떤 약대 입학을 희망하시냐라고 먼저 저희가 여쭤보면,
무엇보다도 뭐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영국 약대를 가야지 뭐 한국에서도 약사 거실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2024년 5월 업데이트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영국의 약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아스톤 유니버시티부터 해서 뭐 우리가 뭐 최상위 대학교라고 얘기하는 뭐 UCL, 뭐 맨체스터, 약대로 유명한 노팅엄 대학교 등등 보건복지부 인증 영국 약대는 이렇게 보시는 표에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국 약대를 갖다가 한국에서 약사고시를 이제 보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영국 약대를 가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꼭 이 학교만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만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약대라고 하는 과정이, 약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약사 엠판 과정은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영국에서 국제 학생들에게 오픈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실습을 거쳐서 약사고시까지 취득을 하고 약사 면허까지 취득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약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약사 시험을 뭐 응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한국 분들이 이제 슬슬 조금씩 생겨나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는 약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만 모든 학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향후 이제 영국 약대 졸업생 한국인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약사고시에 응시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졸업한 학교를 보건복지부에 이제 커리큘럼을 인증하고 하면서 점점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영국 약대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는 이 학교가 아니면 약대를 못 가는구나. 한국에서 약사를 못 하는구나. 반드시 올해 기준에 있는 보건복지부 인증 영국 약대를 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럼 이제 영국 약대 입학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영국 약대 입학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파운데이션과 학사 1학년으로 바로 입학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이제 일반적으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까지인 경우, 혹은 검정고시인 경우, 영국은 대학교 1학년을 바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영국의 학제인 13학년까지 마친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2학년까지밖에 이제 학년이 맞춰지는 게 12학년까지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요건인 검정고시를 소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학사 입학 전에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하는 학사 예비 과정을 통해서 약대 파운데이션에 입학을 하셔야 되고요. 혹은 검정고시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약대 1학년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전공을 공부하고 있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학과를 지금 1학년으로 다니고 있어. 뭐 2학년으로 다니고 있어. 혹은 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 라고 할 정도의 충분한 학년은 가지고 계시지만 약대를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학, 그리고 뭐 생물 과목이 없는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입학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파운데이션에서 화학 과목을 이수를 하셔서 1학년 약대로 입학을 하셔야 되고요. 혹은 이제 화학생물 관련 전공자, 예를 들어서 뭐 생화학과라든지 뭐 그런 화학과 관련된 전공을 하셨지만 약대와 관련된 전공을 하셨지만 학점이 좀 낮은 편이어서 혹은 뭐 1학년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분들도 이제
1학년으로 지원할 입학 요건에 성적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파운데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제 뭐 화학 관련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지만 아직 학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나는 파운데이션부터 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한다면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까지 더 다니시면서 학점을 충분히 위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약대 1학년으로 지원을 해보실 수는 있으시고요. 다음으로는 학사를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학사를 입학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 한국이든 뭐 해외 대학교에서 화학, 생물 관련 전공으로 최소 2학년 1학기 이상 공부를 한 경우에 저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약대 1학년으로 지원해 볼 만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생물은 보통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는 학교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 화학은 어떤 학교의 약대를 지원하든지 화학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도 뭐 1학년 때 공부하는 뭐 기본 화학 개론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유기화학이나 무기화학까지 공부를 해서 화학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던 지원자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2학년 1학기까지 이상 공부를 한 경우에 지원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은 국내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지원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에도 이제 이 약대 1학년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뭐 A레벨 혹은 뭐 국제학교에서 A레벨이나 IB 디플로마 과정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뭐 온타리오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뭐 캐나다에서 12학년까지 공부를 다 마칠 예정이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뭐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 레벨로 하이어 과목으로 화학을 하고 있다든지 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학을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A레벨도 화학을 공부를 하고 있다든지 화학 생물을 공부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학 그리고 생물 뭐 생물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고요. 화학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1학년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약대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약대, 뭐 약대뿐만 아니라 대학교, 영국 대학교를 어디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약 네 가지 기준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대학교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순위, 그리고 뭐 입학 요건, 대학교 입학 약대 혹은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 그리고 유학 비용, 그리고 뭐 약사고시 패스율에 따라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학교를 좀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대학교 순위인데요. 어, 약대를 가지고 있는 영국 내 대학교 1위부터 10위까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1위 캠브리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되기 위한 파마시 과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양리학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사가 될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리학이 아닌 파마시로 입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캠브리지 대학교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고요. 뭐 QUB 해서 벨파스트 북아일랜드에 있는 퀸즈 대학교, 뭐 스트라스클라이드, 얼스터, 카디프, 뭐 바스 대학교, 그리고 노팅엄 대학교, UCL 대학교, 스완지 대학교, 버밍엄 대학교 요 학교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위치를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2025년 컴플리트 유니버시티 가이드라고 하는 영국의 여러 대학교 랭킹을 확인하는 많은 사이트 중에 한 군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더라도 내 고등학교 성적이나 대학교 성적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더라도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대를 선택을 하실 땐 입학 요건, 내 성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볼 만한 곳인가, 아니면 너무 높은 곳인가, 아니면은 너무 하향인 곳인가, 이런 거를 많이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파운데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영국에는 이제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들마다 파운데이션을 지원할 때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 나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내신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입학 요건을 기준을 삼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UCL 파운데이션과 킹스 컬리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학교는 고등학교 내신 원점수,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원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화학이랑 생물 점수도 70점 이상이어야 되는 요건이 같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원점수보다는 등급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요. 맨체스터 약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4등급 이내여야 되고, 이외에 이제 여러 대학교들이 내신 5, 6등급이면 파운데이션, 약대 파운데이션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노팅엄 파운데이션, 뭐 버밍엄 파운데이션, 뭐 이스트 앵글리아, 뉴캐슬, 뭐 카디프, 썬더랜드, 뭐 리버풀 존무어 대학교 등 여러 좀 가장 많은 그 대학교들이 내신 등급을 5, 6등급 이내 학생들까지는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인 브라이튼 대학교와 퀸즈 대학교가 있고요. 근데 이제 등급은 이렇게 나눠지지만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들은 반드시 고등학교 때 화학이랑 생물을 반드시 공부를 했었던 게 성적표에 이제 보여야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통과학이라도 반드시 공부를 했었던 학생이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몇몇의 학교들은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화학이랑 수학을 공부한 경험이 없는 학생분들도, 뭐 공통과학이 있지 않은 학생들도 파운데이션으로, 약대 파운데이션으로 지원을 가능할 수 있도록 입학 요건을 조금 더 포용적으로 열어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가시기 전에, 입학을 하시기 전에 문과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나 생물 공부를 좀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화학 원, 생물 원 정도까지만 공부를 좀 예습을 하고 가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음. 그리고 학사 입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분들 뭐 A레벨 디플로마처럼 IB 디플로마처럼 OSSD 뭐 이런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과 학년을 갖춘 분들 중에서 학교에 따라서 이제 요구하는 성적들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강한 과목이 화학이랑 생물 과목이 있고 나의 학점이 어떻게 되고 내가 몇 학년까지 이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 영국유학센터에서 성적표를 직접 보고 상세하게 컨설팅을 하고 이미 이제 저희 영국유학센터를 통해서 약대를 지원하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지원할 학교를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도와드려서 최대 5개 학교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유학 비용인데요. 유학 비용은 좀 이제 학교마다 뭐 랭킹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범위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2개로 나눠놨고 위에 보시는 표가 학비 기준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게 기숙사 1인실 평균 비용인데 영국은 대학교가 기본 옵션이 1인실 화장실이 딸려있는 1인실이 기본 옵션이다 보니까 그 기본 옵션인 1인실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나눈 기준은 이제 런던에 있는 러셀그룹 상위권 대학교, 지방에 있는 러셀그룹 상위권 대학교, 지방에 있는 중상위권 약대,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상위권이지만 가장 좀 저렴한 편에 속해서 학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약대, 요렇게 네 개로 나눠서 학비랑 기숙사비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런던에 있는 UCL 같은 경우에는 약대 학비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해요. 그렇다 보니까 1년에 5,800만 원부터 지방의 저렴한 이제 중위권 대학교 약대는 3,500만 원까지도. 그러니까 1년에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학비가 차이가 나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UCL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비용도 가장 비싸서 1년에 약 한 1,750만 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좀 저렴한 썬더랜드 대학교는 썬더랜드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북쪽 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물가나 이런 기숙사 생활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기숙사비도 1년에 뭐최 이제 뭐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비용으로 이제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런던의 러셀 그룹 상위권 대학교로 가게 되면 1년에 학비랑 기숙사 비용만 합쳐서 대략 한 8천만 원의 비용인 반면에 지방에 있는 조금 중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학비랑 기숙사비를 모두 포함해서 대략 한 4천만 원 초반의 비용으로 이제 1년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총 4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점점 이제 큰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 나는 무조건 좋은 학교, 상위권 대학교를 가야 돼라고 한다면 학교의 순위가 조금 높아질수록 학비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숙사는 학교의 순위가 아닌 이제 도시에 따라 런던이 가장 비싸고 런던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나는 뭐 무조건 뭐 비용 상관없이 뭐 학교의 랭킹이 중요하고 그리고 런던에 있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UCL이나 킹스 컬리지의 약대를 선택을 하시고요. 어차피 약사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교의 타이틀이 중요하진 않고 약사고시를 이제 잘 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어떤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약사 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약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이제 공부를 하는 긴 기간 동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썬더랜드 대학교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처럼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시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마다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00파운드부터 많게는 클라이드 대학교 파운데이션의 장학금은 최대 4천만 원을 제공을 할 만큼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을 할 때는 장학금을 좀 이용을 하면 비용을 좀 세이브를 볼 수가 있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주고 이런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모든 지원자들이 대부분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온캠퍼스 파운데이션의 썬더랜드, 뭐 아스톤, 뭐 유클란, 뭐 약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일찍 오퍼를 수락을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뭐 얼리버드 장학금이라고 해서 1,500파운드의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이제 오퍼를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장학금이 조금 줄어들어서 500파운드의 장학금만 지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데드라인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파운데이션 장학금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기관들의
그런 장학금 지급 뭐 예산 기간이나 한도에 따라서 장학금이 이제 너무 늦게 지원을 하게 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장학금 지급이 끝났어요라고 하는 그런 안내가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약대를 이제 파운데이션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영국에서 꼭 공부를 할 거야 라고 결정이 되셨다면 이런 장학금을 조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조금 일찍 결정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오퍼를 수락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약사고시 패스율인데요. 약사고시 패스율은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던 뭐 네 가지 약대를 선택할 때 기준에서 가장 좀 적은 분들이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여기 보시는 이제 학교 약사고시 패스율을 보면, 바스대학교가 95.96 퍼센트로 3년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고요. 브래드포드 대학교의 5년 과정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8.05%로 가장 낮아요. 근데 사실 78.05%라고 해서 이게 약사고시 패스율이 낮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이 바스 대학교의 약사고시 평균 합격률이 95.96%라서 나도 무조건 바스 대학교를 가면은 약사고시를 패스를 할 것이다. 또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하신 분들이 다 약사고시를 100%다 응시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에도 약대 규모나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합격률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산한 그 비율이 아니다 보니까 이 평균 합격률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내가 어떤 역대를 갈지를 선택을 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사고시 패스율은 그냥 편안하게 좀 참고용으로만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 저희 영국유학센터 수속 고객분들의 약대 합격 사례를 좀 차례대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개시켜드릴 분은 지금 킹스 컬리지 약대 1학년에 재학 중이신 학생분이시고요. 이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의 원점수가 81.41점이셨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화학이 73.5, 생물이 74.5, 수학이 60점이셨어요. 이 학생분은 약사가 되고 싶은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영국 약대 파운데이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UCL이랑 킹스 칼리지랑 맨체스터 대학교 파운데이션에 지원을 하셨고, 킹스 칼리지랑 맨체스터 대학교 오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킹스 칼리지 파운데이션에 진학을 하셨는데 이 학생분이 킹스 칼리지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하셨던 이유는 런던을 좀 희망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맨체스터는 런던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킹스 칼리지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하셨고 파운데이션에서 1년 열심히 공부하신 뒤에 현재는 킹스 칼리지 약대 1학년에 재학하셔서 잘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이 학생분의 스펙에 고등학교 3학년 화학이랑 생물 점수를 넣어놓은 이유는 킹스 컬리지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 중에 하나로 고등학교 원점수 70점 이상도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화학 생물 성적이 70점을 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입학 요건이다 보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학생분의 고등학교 3학년 화학생물 점수를 좀 넣어봤어요. 다음은 이제 다른 분이신데, 요 학생분은 대학교도 다니고 계셨던 학생분이시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평균 내신 등급은 5.59 등급이셨고, 대학교에서 안경공학과 1학년을 재학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요 학생분은, 영국으로 약대를 선택을 하셨던 이유가 좀 약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약사의 꿈보다는 좀 더 전문직, 그러니까 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내가 편안하게 이제 좀 돈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풍요롭게 미래를 이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조금 원하셨고, 고등학교 때 화학이랑 생물을 조금 공부를 하셨다 보니까 그 내가 공부를 했었던 과목을 살릴 수 있는 전공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다가 약대를 알아보게 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을 재학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1학년이 끝나고 나면 13학년까지 공부를 하신 게 되어서 영국대학교 1학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계셨지만, 성적표를 제가 보니까 화학 수업은 거의 없고 거의 생물학과 위주의 수업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지원을 하려면 생물보다는 화학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학 과목이 대학교 수업에 거의 없었다 보니까 대학교 기록을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팅엄 약대 파운데이션을 지원을 하시게 되셨고 노팅엄 대학교 파운데이션 오퍼를 받으셔서 9월에 출국을 올해 하셔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학부 입학 케이스인데요. 요 학생분은 생화학과, 대학교에서 생화학과를 2학년까지 재학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 학생분의 성적표 안에는 생화학과답게 화학 과목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생물이랑 수학 수업도 많이 있으셨어요. 학점은 이제 좀 좋은 편이셔서 4.5 만점에 4.17 학점을 보유를 하고 계셨었고, 약대를 1학년으로 지원하실 자격이 충분히 되셔서 UCL이랑 맨체스터, 킹스 칼리지, 노팅엄 대학교, 브라이튼 약대 이렇게 지원을 하셨고 노팅엄 약대, 브라이튼 약대, 킹스 칼리지 약대에서 오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최종적으로 노팅엄 약대로 결정을 하셔서 진학을 하셨고 작년부터 이제 작년에 입학을 하셔서 이제 1학년 끝나고 올해부터는 2학년으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2학년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은 킹스 칼리지에서 약대 입학을 하셔서 다니고 계시는 학생분이신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12학년 성적이 89.85, 평균 89.85점이셨어요. 근데 화학이랑 수학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셔서 화학은 95점, 그리고 수학은 두 개 과목을 공부를 하셨는데 85점, 91점 이렇게 가지고 계셨고 요분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때 생물 과목을 아예 공부를 하시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할 때 생물을 반드시 요구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 생물 대신 수학이어도 괜찮은, 수학 과목을 공부를 했어도 괜찮은 학교를 이제 제가 찾아서 지원을 하는 학교를 조금 리스트업을 해드려서 5개 학교를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킹스 컬리지, 맨체스터, 노팅엄, 버밍엄, 이스트 앵글리아 요렇게 지원을 하셨었고 맨체스터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인터뷰 오퍼도 받으셔서 네 학교 다 인터뷰도 보시고 인터뷰도 통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킹스 컬리지를 선택하셔서 1학년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영국유학센터를 통해서 지금 약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약대 진학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뭐 과외 수업이나 인터뷰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걸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거든요. 그 인터뷰 수업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서 인터뷰에서 내 학교 모두 좋은 결과를 좀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파운데이션 지원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장 필요한 서류는 고등학교 성적 졸업증명서이고요.
혹은 검정고시 성적, 졸업증명서, 뭐 대학교 성적, 재학증명서, 뭐 졸업증명서, 뭐 이렇게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학교 서류, 그리고 UKVI, IELTS 성적이 필요한데, IELTS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파운데이션은 지원할 때 반드시 같이 제출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오퍼를 성적만 가지고 오퍼를 확인하고 나서, 오퍼를 받고 나서, 그리고 IELTS 공부해서 점수가 취득이 되는 대로 이제 IELTS 점수는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되었을 때 IELTS 점수가 없어서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단 이제 예외적으로 UCL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을 할 때 IELTS 점수도 반드시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건 예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학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성적만으로 심사를 하지만 좀 상위권 대학교일수록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요구를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를 지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 영국유학센터랑 같이 자소서도 고치고 샘플도 받아보면서 쓸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의 성적이랑 필요한 경우 자기소개서도 심사를 받게 되어서 합격 여부가 이제 발표가 나게 되고요. 합격이 되고 나면 이제 내가 진학할 학교를 어디로 진학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IELTS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IELTS는 늦어도 6월까지는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 이후에 뭐 기숙사 신청이나 학생비자까지 지연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IELTS 점수가 이제 나오고 나면 떤 학교를 가겠다라고 확정을 짓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디파짓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 학교를 가겠다라고 확정을 짓기 위해서 학비의 일부분을 보증금 형식으로 납부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국제학생 정원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팅엄 대학교 약대, 뭐 버밍엄 대학교 약대 이렇게 국제학교 정원이 있는 약대 파운데이션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정원을 내가 이렇게 한 자리를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디파짓을 납부를 한 것이 내 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생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파짓을 조금 일찍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합격을 하고 나서 디파짓까지 결정을 하고 납부를 하고 IELTS까지 다 준비가 또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절차는 기숙사를 신청하고 학생비자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학생비자까지 잘 승인이 된 이후에 나머지 학비를 납부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신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한 6월에서 한 7월 사이에 이제 신청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비자도 이른 경우에는 이제 6월부터 비자를 신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6월에서 8월이 기숙사랑 비자를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국유학센터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승인을 하고 나면, 비자가 승인이 되고 나면 영국은 학비를 거의 학기 시작한 직전에 나머지 학비를 납부를 다 해요. 그래서 한 8월 말 이때쯤 되면은 학교에서 이메일로 학비를 납부를 할 시간이니 어떤 방법으로 학비를 납부하세요. 이런 이메일을 다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 이메일을 받고 나면 나머지 학비를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9월에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학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보다는 조금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한데요. 유카스라고 하는 영국 대학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5개의 학교를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지원을 하실 때는 필요한 서류는 학교 성적표랑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저희 영국유학센터에서 첨삭이나 그리고 영국의 원어민 선생님을 통해서 뭐 영국스럽지 않은 표현이나 문법 같은 거를 교정하는 작업도 다 거치게 되고요. 2025년 기준으로 내년에 영국 약대에 입학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카스 데드라인이 2025년 1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이 데드라인이 지나기 전에
유카스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까지 다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데드라인이 지난다라고 해서 모든 학교가 칼같이 마감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가 있고 좀 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지나고 나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해진 데드라인을 지켜서 제출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내년 9월을 목표로 약대를 진학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미나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게 얼른 준비를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원을 다 마치고 나면 학교에 따라서 학교들이 다 지원서를 심사를 하고 이제 지원서 성적이 충족이 되고 이제 서류 요건에 충족이 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인터뷰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영국은 인터뷰가 없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대는 인터뷰 단계가 있고요. 인터뷰까지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오퍼가 나오게 됩니다. 오퍼를 받게 되면 IELTS는 파운데이션이랑 마찬가지로 오퍼를 받고 저 성적을 만드셔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적어도 늦어도 6월까지는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마다 합격 발표가 하나 둘 나면서 5개 학교가 다 발표가 나게 되면 이제 이미 성적이 다 나와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만 A레벨이든 뭐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던 뭐 IB를 하고 있던 아직 지원을 하고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내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성적까지 다 나와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조건부 합격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5개 학교의 결과가 다 나오고 나면 내 성적 예상 성적에 따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따라 1지망과 2지망을 선택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내 고등학교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최종 성적에 따라서 내가 1지망으로 선택한 학교의 성적을 충족을 했으면 1지망으로 오퍼가 수락이 되고요. 1지망 성적에 충족을 못했다. 하지만 2지망으로 충족이 됐다라고 하면은 2지망 학교에 오퍼를 수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다 결정하시고 나면 기숙사 신청하고 마찬가지로 학생 비자 준비하고 학비 납부하시고 그리고 출국하시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 파운데이션이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희 영국유학센터에서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약대, UCL 약대, 킹스 컬리지, 맨체스터, 뭐 노팅엄 약대 등등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학사 진학을 위해서 도와드려서 합격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대 인터뷰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영어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드리고 영어 과외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유학원을 통해서 약대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 학생분들이 인터뷰 초청을 받고 나서 인터뷰에 응하고 나서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나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런 실제 기출 자료들이 저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대를 실제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실제 인터뷰 질문을 제공을 해드린다거나, 뭐 과외를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린다거나, 뭐 자소서를 같이 봐드리거나, 지원서를 작성해드리거나, 성적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5개 학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조금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등 저희는 지속적으로 학생분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출국하는 데까지, 선택하는 것부터 출국하는 데까지 학생 비자까지 서포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다 마쳤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나중에라도 혹시 뭐 약대를 준비를 하신다거나 파운데이션을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영국유학센터에 전화 주시거나 뭐 카톡을 남겨주셔도 좋고 홈페이지에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바로 연락드리니까 혹시 준비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